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월 2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청문회를 받았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민주당 배지들까지 사퇴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이혜훈의 임명 여부가 금명간 가려질 전망입니다. 공은 이재명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비리 면에서는 조국보다, 부동산 의혹 면에서는 김경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악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혜훈의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당첨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국토교통부가 나름의 행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언론들의 취재를 제가 쭉 종합해 보니까 국토부는 이혜훈의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첨자 지위 박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반기, 즉 6개월마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의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당첨 의혹이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 이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당 부분은 여러분도 들으신 대로 또 보도된 것을 보신 대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 의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또 그에 앞서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한 삼선의 강경파 진성준이 이혜훈의 아파트 부정청약은 분명한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진 사퇴까지 요구한 만큼 여권이나 경찰도 이혜훈에 대한 이 경찰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또 고발이 되면 어영부영 넘기기는 어렵다, 이것이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혜훈의 청약 사례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붙여지고 재판으로 가야겠죠. 형사든 민사든 법원 판결 등으로 이 불법이 확정되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장관 여부와 임명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또 청약 자격 제한 같은 징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혜훈은 기상천외한, 저도 처음 들어봐요. 장남 부부의 이 위장 미혼 수법으로 청약 점수 25점을 가까스로 더해서 아주 딱 1점도 안 모자라게 채웠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당첨된 뒤에 37억 8,400만 원, 거의 38억 원에 육박하는 현찰을 이혜훈 남편이 일시에 지불을 해서, 이거 당첨돼도 웬만한 사람은 그 돈 마련도 못해요. 다 현찰입니다. 대출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소위 이 로또 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서울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는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시가가 7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이혜훈 일가, 사실상 이혜훈이죠, 30억 원이 훨씬 넘는 차익을 챙긴 셈이 됩니다. 물론 집도 가졌죠. 요즘 로또 1등 당첨금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5억 원 안팎입니다. 물론 그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혜훈은 다른 어떤 사람의 당첨 기회, 정당하게 점수를 쌓았던 차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회를 불법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이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뒤에 말씀드린 대로 로또 1등에 2번 혹은 3번 당첨될 만한 것과 마찬가지의 돈도 챙겼다, 꿀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단합니다. 현재 각종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들이 아주 들끓고 있는데, 이혜훈이 청문회에서 이 아파트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 가운데 하나는 내놔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장관 자리를 위해 그 아파트는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네, 할 수 있냐고요? 네, 네. 이렇게 3번이나 답했습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참 장관 자리가 좋긴 좋구나. 얼마나 저 말을 하기 싫었을까. 그런 걸로 볼 때, 자, 이재명이 이렇게 들끓는 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해운을 장관에 임명하면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장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해운은 그에 대한 보답,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장관을 시켜줬구나. 그러면 뭔가 명분과 그 여론 무마용으로 뭔가 자기도 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이 아파트 당첨을 자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지. 그런데 정말 권력지향형 인간인 이해운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해운을 오랫동안 취재해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차순위 이 점수를 가졌던 사람이 당첨 자격을 그대로 승계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이해운의 이 로또 아파트가 만약 당첨 취소로 또 나오면 그 한 채를 놓고 정말로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얘기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은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서 당첨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데 이해운의 경우가 이 정의에 그야말로 딱 들어맞죠.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주체, 그러니까 원 펜타스 아파트 공급 회사에 대해 이해운 가족, 구체적으로 남편과의 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해운처럼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살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래도 판결이 확정되면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운이 이 아파트 안 내놓고 거기 살면서 소송을 하다가 당첨이 취소되면 집 내놓고 퇴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 시민단체다. 또 개인들, 지금 보수 시민단체들이 아주 들끓고 있죠. 또 어떤 의로운 또 이 아파트에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분이 이해운 가족의 아파트 부정 청약에 대한 경찰 고발, 경찰에 일단 해야겠죠. 경찰 고발에 나설 것이 자명합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도 아까 진성준 케이스도 말씀드렸고 다른 몇몇 의원들도 청문회에서 결코 이해운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운 임명이나 아파트 부정 당첨 문제에 대한 여론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아파트 문제에 대한 경찰 고발과 수사, 그리고 향후 재판, 그러니까 형사든 민사든 이 재판 문제까지 개입하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관이냐 아파트냐의 양자택일 또는 모두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지가 될 게 저는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 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별도로 이해운과 관련된 의혹도 앞으로 다시 조사해서 국토부가 행정조사를 또 합니다. 위법, 부정사실이 적발되면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55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국토부와 해당 아파트 공급회사는 주택의 공급 신청에 무효,
공급 계약의 취소, 퇴거 명령,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한 10년은 이런 아파트 청약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해운은 이 모든 경우에 거의 다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법원 판단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런 그 문제점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청장 출신의 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로 이해운 같은 이 못된 부정청약 사례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 새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상정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공교롭게도 이해운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서울 반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초구입니다. 이 아파트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구청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이 법률 개정안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엇비슷한데 이 이해운 케이스를 정확히 처벌하는, 그걸 명시하는 법안이 지금 조은희 의원의 발의로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처리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여론의 향배, 지금 별로 여론 안 좋아요.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 중도 성향의 많은 유권자들도 이해운 아파트는 아니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자들이나 위원장 등등도 그 여론 형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들도 별로 이해운 보수 출신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비판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 조은희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다. 저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시가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무려 47억 원을 남에게 빌려줬다고 하고 서울시 의원직을 이용해서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남동생 300억 원 가까운 어떤 건설 무슨 차익 매출, 여동생은 여기저기 수주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사업 특혜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죠. 바로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5건이나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고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죠. 자, 그와 별개로 서울시 의회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김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특별위원회를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제명을 의결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붙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체 15석 가운데 10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제명안 통과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명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1석 가운데 3분의 2는 84석이 됩니다. 그 이상이 돼야죠.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74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경의 제명이 확정되려면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 10명 이상의 이탈이 필요합니다. 김경의 뒷배가 무슨 김병기 정도가 아니라 또는 강선호 정도가 아니라 국무총리 김민석이란 소문이 여러 정황들이 아주 지금 나오고 파다하죠. 그런 만큼 김민석과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맞서는,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 통과니 또 조국당과의 합당 인의를 놓고 지금 친 이재명파가 지금 이제 정청래 보고 물러나라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명청대전이 지금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정청래파가 이 김경의 뒷배가 김민석이라는데, 자기와 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맞설 김민석을 흔들 수 있는 카드라고 볼 때 김경의 어떤 서울시 의원직 제명에 정청래파가 움직여서 찬성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 점은요, 소위 명청대전의 어떤 그 포인트에서, 그 관점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